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미안하다. 다 있니? 이거? 없어? 자, 오늘 나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가사 상충구까지 배웠는데 이제 어디서부터냐면 면왕정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왕정가하고 사미인곡. 없는 사람 내가 다시 줄게. 있니? 오케이. 같이 있어도 돼. 자, 면왕정가하고 사미인곡입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풀면 월요일날 10시 반 보강 때는 이거 이쪽 보강,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까 너희들 앉아있을 때 동그랗게 하는 게 있거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뚝뚝뚝 정리를 해줄 거야. 자, 먼저 48페이지 면왕정가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면왕정가. 고전 시간은 항상 뭐를 중시해야 된다? 제목. 뒤에 나와 있는 가는 노래 같자니까 일단 면왕정이라는 것에 주목해보지. 면왕정. 뭐로 끝났어? 정으로 끝났지. 세 글자는 항상 맨 마지막 글자. 그지? 기억나죠? 송혜교 다리. 면왕정 정자. 면왕정은 정자 이름이야. 정자 이름. 서울에 무슨 동이 있어? 압구정동 있지. 압구정동. 압구정동 왜 압구정동이라 그래? 옛날에 세조 때 온 세상을 주물렀던 한명회라는 사람이 거기에 압구정이라는 정자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를 압구정동이라고 해. 여기는 면왕정. 자, 그러면 면왕정이 정자인데 정자는 주로 어디다 지어? 정자 어떤 데 지어? 도시 한가운데? 어디? 숲속, 강, 경치 좋은데, 산 아주 후스레한데, 자연. 그래서 정자니까 면왕정은 바로 자연을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 즉 자연 친화적 노래가 되는 거야. 면왕정가, 방구정가 다 자연 친화적 가사야. 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정자 속에서 지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내용이 자연 친화적 노래라는 건 알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그림칸으로 갑니다. 그림칸 51, 2, 3, 53쪽. 자, 얘들아, 이 그림칸을 이렇게 가로로 하세요. 가로로. 그림칸을 가로로 해서 그립니다. 세로로가 아니라 가로. 왜냐하면 이게 1부와 2부로 나뉘거든요. 자, 자연 친화적 노래에 있는 이 면왕정가는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이게 1부 뭐에 따르냐면 시선, 즉 공간의 이동. 공간, 즉 시선의 이동. 자르고 2부 이건 시간의 흐름. 1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2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면왕정가는 항상 이 그림을 딱 기억해야 돼요. 면왕정가 나오면 이게 이 그림이구나. 면왕정가는 2010년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삐뚤삐뚤하네. 자, 이렇게 이쁘게 안 그려져. 슈. 자, 면왕정가 먼저 첫 번째. 면왕정은 제월봉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의 형세를 닮았냐면 바로 용의 형세를 닮았어요. 용 쓰세요. 용. 이게 눈 됩니다. 눈이고요. 이게 코가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건 뭐겠니? 여의주가 되겠죠. 반짝반짝. 용의 귀고 용 뿌리고 그려! 어머. 연습하세요. 우리 마누라 이렇게 꼬셨어요. 저기요. 37살에 저기요. 용으로 용 그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뭔 미친 소리예요. 용으로 용 그렸죠? 이게 바로 제월봉의 모습입니다. 제월봉이 뭘 닮았다는 얘기니? 용의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죠. 무슨 용? 늙은 용의 모습을 닮았어요. 제월봉은 늙은 용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리고 이 제월봉 위에 정자를 어쨌든 그 정자가 뭐처럼 생겼냐? 학처럼 생긴 거예요. 학.
학. 자, 학도 잘 봐야 돼요. 이 눈썹이죠? 관동물 같은 했죠? 이게 눈이고요. 이 반창고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대가리고요. 불이고요. 학의 날개가 정자의 지붕이 된 거죠. 이렇게. 그려! 그려! 연습해! 응? 글자 여기 있잖아요. 봐봐, 여기 학이잖아. 그럼 이게 눈이고, 이 눈썹이고, 이건 반창고예요. 이건 불이고, 이렇게. 학이 좀 일진이죠. 살짝 싸움 잘하는 학이죠. 이건 뭐지? 오리인가? 이 뭐지? 이 뭐지? 부리가 왜 이렇게 커? 현지는 도저히 손도 못 대고 있니? 어? 이상하게 국어 공부를 하면 그림 실력이 늘어요. 하세요. 똑같이 하세요. 재밌어요. 반창고 붙인 거예요. 일진학이죠. 싸움 좀 하는 닭입니다. 자, 이게 매낭쟁의 모습인데 얘가 정자거든요. 정자는 딱 보니까 뭐의 모습을 닮았어? 학, 청학, 푸른 학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리고 이 매낭정 바로 앞에 뭐가 흘러가는데?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와우! 이렇게 흘러가는 시냇물의 모습이 두 마리의 용이 다투는 듯 이렇게 두 마리의 용이 다투는 듯 비단을 펼쳐놓은 듯 콸콸콸콸콸 흘러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시냇물의 모습 3이죠. 3. 냇물, 이 시냇물의 모습, 정자 앞에 있는 시냇물의 모습은 마치 두 마리의 용이 다투는 듯 쌍용, 또 비단을 펼쳐놓은 듯 비단, 두 마리의 용이 다투는 듯 비단을 펼쳐놓은 듯 쌍용과 비단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냇물 옆에 항상 물 옆에는 뭐가 있어? 모래가 있죠. 모래밭, 사정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이 시냇물 옆에 있는 모래밭은 마치 뭐처럼? 하얀 눈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거죠. 모래밭은 하얀 눈처럼 아름답게 펼쳐졌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갈대가 이렇게 있으면 갈대밭에 이렇게 갈대가 있으면 두 마리의 기러기가, 이건 나비 넥타이가 아니에요. 기러기예요. 두 마리의 기러기가 나 잡아봐라, 오빠 나 잡아봐라, 이놈의 가시나 잡히면 찍인데 이러면서 두 마리의 기러기가 서로 쫓아가고 쫓고 패고 밟고 죽이고 이런 아름다운 평화로운 광경이 오빠 나 잡아봐라 잡힌 찍인데 하면서 막 서로 기러기가 두 마리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갈대 사이에서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디를 봤더니 저기 산을 봤더니 이 산이 여러 개의 산이 이렇게 뭐야? 구름 속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산이 마치 무엇의 모습처럼? 병풍처럼 또 그림처럼 병풍과 그림처럼 산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산이 마치 병풍과 그림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라고 입을 쩍 벌리고 와 너무 아름답다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일부 자연 친화를 얘기한 매랑쟁의 제1부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 매랑쟁가를 볼 때 고전시가 이 매랑쟁가 되게 어려운데 볼 때 뭘 찾아야 되느냐. 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월봉이지? 아 여기까지 제월봉이구나. 제월봉의 형세를 마치 늙은 종에다가 빗댔구나. 그죠? 그리고 정자를 얹혔는데 매랑정 즉 정자를 얹혔는데 정자가 마치 학을 탄 푸른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듯 아주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정자 앞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맑은지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고 또 흘러가는 게 막 두 마리 용이 서로 다투면서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너무 힘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모래밭이 하얀 눈처럼 모래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두 마리 기러기가 막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풍경을 그리고 참 멀리 보니까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건 병풍을 둘러놓은 건지 아니면 누가 와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지 너무나 아름다워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부가 딱 되는 거예요. Understand? 라고 송순이라는 사람이 매랑쟁에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했죠. 뻥이요. 뻥이라고. 얘들아 매랑정이 어디 있는지 아니? 매랑정.
전라도 담양에 있어요. 전라도에 있어요. 광주 바로 옆에. 담양이면 유명한 데가 뭐니? 대나무로 유명하잖아. 뭐 무슨 원도 있고 막 이렇잖아. 뭐 무슨 원이들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매랑정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푼 마음을 하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매랑정 처음이니까 송순의 그 기계를 한번 느껴보자. 와! 하고 매랑정 올라가는데 이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초라해요. 그냥 딱 들어가는 입구에 매랑정, 뭐 송순이 매랑정으로 지은 곳으로 뭐 400몇 년 전에 지은 뭐 이런 편말 하나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좀 초라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정자나 딸랑이 있어요. 정말 정자나 딸랑이 있고, 거기서 부푼만, 왜냐하면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막 쌍용이 다투는 듯 비단 펼쳐는 듯 오 하고 딱 가서 딱 보니까 물은 흐르는데 또랑이에요. 몰라, 한 400년 전에 진짜 거기에 막 엄청난 큰 물이 흐르는지 몰라. 지금은 또랑이에요. 또랑. 뭐? 학이 뭐 비상하던, 야! 오리예요, 오리. 오리 거위 이쪽 계통이 오래돼서 좀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 담양군에서 관리를 너무 안 한 것도 좀 있고요. 별로야. 제월봉이 뭐 용이라고요? 좀 쥐 비슷한, 좀 뭔가 쥐 비슷한, 뭔가 쥐 비슷한 이런 형태로 좀 보이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웅장하지도 않아요. 모래밭에 뭐 모래밭도 없고요. 그 또랑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인지 몰라. 옛날에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몰라도 지금 한 400년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막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쌤이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안 가볼 걸. 괜히 매랑정 가서,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야, 매랑정 주변에 그 아름다운 경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란다 라고 했는데, 직접 가서 보고 오니까 자, 매랑정 주변에 이 아름다운 경치는 뻥이에요. 그래서 별로구나. 좀 이게 송술이 좀 과장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긴 과장으로 치면 학원 광고가 짱이죠. 그죠? 와, 전부 1등급이죠. 그죠? 와, 어우, 대단하죠. 자, 공간의 이동이 이렇게 가고요. 2부는 무엇의 흐름?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이니까 뭐 나온다고? 봄, 스프링, 여름, 서머, 가을, 폴, 겨울, 윈터. 윈터 아닙니다. 윈. 오케이. 병은 하스피를 아닙니다. 하스피. 차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무식하게 유틀이면 하스피. 봄에 아름다운 소재를 이야기합니다. 봄만 되면 아름다운 산남. 산남이 뭐냐면 산 아지랑이에요. 산 아지랑이가 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오르다가 이게 나중에 구름이 됐다가 비가 돼서 흘러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황, 노란, 앵무새, 노란 꾀꼬리. 이게 지금 주요 소재들입니다. 황, 여름에는 황앵이. 가을에는 비단금, 빼어날 수. 이걸 애들이 보고 금수? 아니, 금수반도 못할 때 그 짐승 아니에요? 그건 짐승 숫자예요. 이런 금수반도 못할. 그럼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면 그런 짐승보다 못한 놈들만 있는 것이야? 이건 비단금자, 빼어날 숫자야. 비단처럼 아름다운 곳이야. 왜? 가을에 뭐가 드니? 단풍이 들잖아. 단풍이 드니까 비단처럼 아름다운 이 가을의 모습을 얘기했고요. 겨울이 되니까 얼음빙, 눈설, 빙설로 아름다움을 빚어내죠. 그러니까 산남, 항행, 금수, 빙설, 이 네 가지 주요 소재는 외워야 됩니다. 왜? 내신에서 시험 나오면 고1, 고2 때 내신에서 나오면 이걸 뒤집어 놔요. 가나다를 뒤집어 놓고 순서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그럼 쉽죠. 산남, 봄, 황행, 여름, 가을은 금수. 여기 보니까 빙설 있네. 여기 겨울이네. 그럼 가나다로 딱딱딱 나오죠. understand?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나는 즐기는데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냐? 술. 고전에서 술은 뭐라고? 여러분들 아빠들이 술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싫죠. 좋을 수도 있겠다. 용돈 많이 주실까? 용돈도 이 단위가 커요. 아빠도 아침에는 후회하시는데 줬다가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하는데 힘들지. 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특히 요즘은 5만 원짜리가 5천 원짜리랑 비슷비슷하니까
가끔 아빠가 5만 원짜리 주시고 5천 원 주는 걸로 착각하실 때도 있어요. 가끔 나도 택시 타고 가다가 5천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 꺼낸 적이 있어요. 진짜 술 취해서. 그래서 드리고 내리는데 그 아저씨는 양심적이지. 4만 얼마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5천 원짜리 줬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줘? 그랬더니 손님 5만 원짜리 냈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술 한 잔 먹고 기분 좋게 올 때도 계시지만 기분 나빠서 술 드실 때도 있잖아. 아니야? 그러시지? 아빠 안 본 지 오래됐어? 왜 집에 항상 새벽에 들으시니? 고전에서 술은 기분 좋아서 먹는 거예요. 다 풍류입니다. 흥취. 고전에서의 술은 흥을 돋궈주는 것 아니면 풍류를 즐기는 겁니다. 즉 술 이빨 먹고 취해서 막 토하고 이게 아니에요. 즐기는 겁니다. 한두 잔 먹고 한 잔 먹세 그려 한 잔 먹세 그려 꼭 꺾어 수놓으면서 또 한 잔 먹세 그려. 우리 상천국에서 배웠을 때 뭐 있니? 술 익었거니 그죠? 왜 버셔? 그러니까 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라 술 나오죠. 거기도 풍류였잖아. 그래서 고전에서 술은 흥류와 풍치와 풍류를 즐긴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술을 먹고 또 이 벗이 뭐겠니? 자연의 벗이겠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바로 바람을 얘기합니다. 자연의 바람을 느끼면서 그것이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까지만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요까지만 딱 끝났으면 99.9% 정말 좋았을 것을 맨 마지막에 딱 한 줄 뭐라고 쓰냐면 요까지 끝나, 요까지가 자연친화예요. 요까지가 다 처음부터 이까지가 다 자연친화인데 딱 한 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 몸이 이런 금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이런 금도 역군은 이셨다. 무슨 뜻? 이 몸이 이런 금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역군, 군자가 임금 군자, 임금의 은혜로다. 이 얘기야. 세상에 임금의 은혜, 임금 은혜 감사를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임금 은혜 감사, Thank you very much를 갑니다. 영군으로 갑자기 가요. 갑자기 임금한테 이거 하러 가는 거죠. 아니 99.9% 다 자연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해놓고 맨 마지막에 임금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니? 이게 강호의 모습을 얘기한, 강호가 강과 호수거든요. 자연. 강호에 뭐를 더해? 도를 더하는 거예요. 도가 뭐니? 유교. 즉 뭐하고 관계 있어? 임금과 관계 있는 도를 얘기하는. 그래서 강호 무슨 도? 가도라고 해요. 가짜는 무슨 가짜? 더할 가짜라서 강호의 임금을 의미하는, 임금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강호가도의 노래가 되는 거죠. 들어봤니? 강호가도라고? 지금 들어봤죠? 지금 알게 됐죠? 강호가도는 뭐냐? 자연친화 플러스 임금 은혜 감사. 이게 강호가도입니다. 강호의 도를 다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 왜 강호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임금님 어쩌고 저쩌고가 꼭 나와야 됐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왜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 오르려고. 어디에? 벼슬에. 벼슬 때문이에요. 벼슬 때문에 얘들아 다 임금 은혜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가사는 얘들아 지식층, 식자층, 좀 양반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양반 중에 최고의 권위는 왕이고, 그래서 그 가사가 뜨면 왕이 본단 말이야. 근데 그 뜬 가사 중에 임금 은혜, 이 몸이 이런 금도 역군을 이셨다 딱 들어가면 임금이 자기 칭찬하는데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안 나쁘고 좋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 나중에 등용시켜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유배 갔을 때도 임금님 나 얼마나 임금님 사랑하는 줄 알아? 나 임금님 진짜 사랑하거든. 당신밖에 없어. 임 그리워 죽겠네. 이러면 임금님이 그거 듣고 이 새끼 봐라. 그래 들어올려.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 사미인고 배우지만 이 새끼 날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용서해 주지 마. 야 유배 풀어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일반인들 볼 때는 이거 조금 그렇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를 쓰는 거야.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시 쓴 거 있다? 대학교 1학년 때 시 쓴 거 있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유리창에는 성애가 끼었다. 내가 너에게 존재를 물었을 때 호숫가에는 파문이 일었다. 사랑아 나는 슬프다. 지기지 않냐?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신춘문전 내는데 다 떨어지고. 또 있는 게 지금 기억나는 게 파란 바다에 빨간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선 채 여린 보랏빛 눈물을 삼키는. 그러니까 파란 바다에 빨간 피눈물을 삼키고, 파란 거에다 빨간 거 더하면 뭐가 되니? 보라색 되잖아. 돌아선 채 여린 보랏빛 눈물을 삼키는
그대 늘 내 속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내가 봤을 때 너무 잘 썼어. 근데 신춘문예 떨어졌는데 이거 여자 꼬실 때는 괜찮단 말이야. 여자 꼬실 때 그대 뭐 내가 그대에게 존재를 물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여자한테 써먹은지 몰라. 여자들한테는 다 처음이죠 그게. 나는 워낙 입에 붙은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가끔 얘들아 표절한 것도 있어요.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막 표절한 거. 여자애들은 모르잖아. 군문과 아닌 다음에는. 쌤이 가장 많이 표절한 게 그거야. 그 사모라는 시가 있는데 쌤 그 너희들 그 이상쌤의 비상 그 카페 들어가면 있지만 사모라는 시가 있거든.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이름을 가슴으로 죽이며 당신은 멀리로 이뤄지고 있었다. 하마 곱스런 눈웃음이 사라지기 전 두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잊어달라지만 남자에게 있어 여자란 기쁨 아니면 슬픔 5 손가락 끝을 잘라 핏물 5선을 그어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밤에 울어보리라. 울어서 멍든 눈 흘김으로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쌤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한 자는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한 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또 한 자는 우리들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마지막 한 자는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조지훈의 사무라는 시입니다. 뭔 말이냐? 어차피 우리는 헤어질 운명이었다는 얘기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헤어지게 만들어놨던 거야. You are my destiny. 니하고 나하고는 운명이지만 헤어짐조차도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이런 거거든. 엄청 많이 써먹었어. 여자 꼬실 때 울어서 먹던 눈 흘김으로 널 사랑할 거야. 이러면 뭔 말인지 처음에 모르다가 어머 그래?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냐? 어머 역설법? 뭐 이런 식으로 여자애들이 딱 그거 하고 또 김남주의 겨울바다에 갔었구나. 뭐 겨울바다라는 시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시를 많이 외우면 승엽이하고 하늘이는 잘 알아야 될 게 여자 꼬시기는 좀 쉬워. 단 어리버리한 애들은 몰라. 뭔데 그게? 뭔 뜻이요? 배고파. 라면 끓여 먹을까? 재수 없어요. 뭔가 좀 감수성 있는 애들 막 이런 애들 할 땐 좀 들어가는데 뭐? 아이고 돈가스 먹을까? 이런 애들은 처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구나. 에이. 그래서 임금을의 감사는 바로 맨 마지막에 뭐 들어가냐면 벼슬을 하고 싶었던 거지. 어머 이게 송순이 영의정을 마치고 고향인 담양으로 내려가서 쓴 거였거든. 세상에 영의정이면 벌써 임금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벼슬이잖아. 그 벼슬을 해먹고도 또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에서 부르면 나아갈 출사 즉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권력이 그런 거야. 권력이 떠나 있어도 늘 계속해서 목마르고 갖고 싶은 것 그게 권력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기억해 볼게요. 매랑정가 제일 처음에 제월봉은 늙은 용, 정자 즉 매랑정은 뭐라고? 청아. 다음 세 번째 시냇물 그 앞에 있는 물은 쌍용과 비단. 쌍용은 역동적, 비단은 아주 아름다운 신미적. 좀 더 써줄게요. 그 옆에 있는 사정 모래밭은 눈과 같고요. 산은 병풍과 그림과 같다라고 했고요. 다음 봄, 여름, 가을에서 봄에는 산나비, 여름에는 황행이, 가을에는 금수가, 겨울에는 빙설이. 그리고 술과 벗이 나의 그 흥취를 더욱 아름답게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모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누구 덕분? 임금님 대표 킹 땡큐 베리 감사 끝. 이렇게 맨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매랑정가입니다. 수능에는 이 앞부분이 나왔어요. 수능에는 이 앞부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는 수능에는 뒷부분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앞부분이 나왔으니까 뒷부분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고전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2문제, 3문제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거기서 2개, 3개 다 틀리잖아. 그러면 1등급, 2등급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일 잘해봐야 3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른 아이들은 고전 어려워하니까 거기서 틀리는데 나는 맞추면 더 차이가 벌어지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내용 들어갑니다. 빨간색 볼펜 들고 빨간색 볼펜 들고 형광펜 들고 황행이 뭐라고요? 어디 이거? 황행, 노란 앵무새. 노란 앵무새. 형광펜 들고 빨간색 볼펜 들고 형광펜 항상 갖고 다니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조건 형광펜하고 빨간색 볼펜, 샤프 이 세 개다. 샤프, 빨간색 볼펜, 형광펜. 혹자는 선생님이 구몬학습의 빨간펜 선생님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자, 가사 내용 봅니다. 먼저 1부 들어갑니다. 매랑정가 볼게요.
아까 매랑경이 어디라 그랬어? 담양 광주에서 가깝다 그랬거든. 광주의 대표적인 산이 무등산이거든. 그래서 무등산이 큰 산인데 그 큰 무등산이 이렇게 엮어져서 그 한 줄기가 제월봉이 된 거예요. 봅니다. 매랑정과 송순, 지지리도 오래 살았어요.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았어요. 자, 무등산 어떻게 읽죠? 한이죠. 아래 하니까. 무등산, 한, 활기는 줄기입니다. 무등산, 한 줄기, 매, 산이 동다이로 동쪽으로 뻗어서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서 멀리 떼쳐와. 어떻게 읽지? 떼라고 읽죠. 왜? 깨새끼 했니 우리? 우리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뒷말 강세죠? 뒷말 강세면 쌍기역이죠? 아래하죠? 이죠?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 깨라고 읽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개 어두장음구는 뒷말이 강세예요. 요건 아래하니까 아죠. 그 다음에 이 붙이는 거예요. 우리만 안 했구나.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 쌍치옷이죠? 아래하죠? 이죠. 그죠? 깨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써. 깨새끼 써. 그 옆에다가. 맨 위에다가 메랄지가 위에다가 깨새끼 써. 한 몇 년 전에 어떤 엄마가 이걸 보고 항의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애는 착하고 순수한 애인데 어디다 대고 깨새끼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어디다 대고 수업에 엄마가 참여를 하세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깨새끼 뜻도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읽어? 뒷말이 강세 어떻게 읽어? 끔, 쌍기요, 끔. 그치? 깨새끼, 끔 씹는 소리 하네 할 때 얘기죠. 아래아가 아 소리 나는 거. 첫 음절에서는 아, 둘째 음절에서는 소리 나요. 둘째 음절에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 가을이 되죠. 가을. 실제로 옛날에 가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꼭 100% 맞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또 아가 둘째 음절에도 아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딱 나오죠. 멀리 어떻게 와? 떼쳐와. 떼치다는 얘기는 떨치고 와가 되겠죠. 떨치고 와.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서 멀리 떨치고 와. 현관편으로 밑줄. 원관념이죠. 뭐니? 제월봉. 눈에 확 띄어야 됩니다. 원관념은 제월봉. 멀리 떨치고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무변 끝없는 대야 큰 들판이죠. 무변 대야에 끝없는 들판에 무변 대야에 무슨 짐작하노라? 무엇을 짐작하노라? 일곱 구비가 함께 뭉쳐 일곱 구비가 함께 뭉쳐 문득 벌렸는 듯 이게 지금 계곡이거든요. 이 산의 계곡이. 이 산의 계곡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한 7개가 있는 거예요. 7구비가 함께 뭉쳐 문득 벌려져 있는데 그중 가운데 구비는 구멍입니다.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보조관념이죠. 뭐니? 늙은 용 동그라미. 그러니까 현관편으로 친 건 원관념. 제월봉 원관념이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건 뭐니?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늙은 용의 원관념이 뭐니? 늙은 용의 원관념은 제월봉이 되죠. 여기까지 되지?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잠을 갓 깨야 머리를 얹혔으니 선잠을 갖게 머리를 딱 얹힌 모습이라는 얘기죠. 거까지가 무엇의 형세니? 바로 제월봉의 형세를 이야기하죠. 제월봉의 형세는 뭐와 똑같아? 늙은 용과 똑같죠. 거까지가 제월봉의 형세죠. 제월봉의 형세까지 쓸까? 제월봉의 모습. 마치 무엇과 똑같은? 늙은 용과 똑같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면 여기까지가 늙은 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니? 청학이 되겠죠. 볼게요. 다 썼니? 자, 그 다음에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 현관편으로 뭐니? 밑줄이죠. 정자 현관편으로 밑줄. 정자 눈에 확 띄어야 돼요. 정자를 딱 하고 얹혔으니 마치 구름 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청학 무슨 개념? 보조관념.
보조관념, 정자의 보조관념은 청아, 원관념은 정자가 되겠죠. 정자를 얹었으니 구름탄 청아기에 마치 천리를 가겠다고 두 나래는 뭐니? 날개. 순우리말입니다. 나래를 펼쳐라 날개. 두 날개를 벌렸는 듯 뭔 뜻이니? 그럼 두 날개 벌렸다는 얘기는 뭐니? 바로 이 매낭정의 지붕이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구름탄 청아기 천리를 가겠다고 두 날개 펼친 것처럼 매낭정을 딱 얹힌 거죠.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다 개뻥이었다는 얘기죠. 잘라! 두 날개를 벌렸는 데까지가 무엇의 모습? 무엇의 모습? 매낭정. 매낭정의 모습이 바로 고까지입니다. 두 날개를 벌렸는 고까지. 매낭정의 모습. 자, 이제 뭐 나오니? 시냇물 나오겠죠? 물 나오겠죠? 볼게요.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내린 현관편으로 밑줄 물. 시냇물입니다. 물 밑줄. 현관편으로 밑줄 물.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 이 정자 앞에 있는 넓은 들에, 정자 앞에 있는 넓은 들에 오로리 끝없이라는 뜻입니다. 끝없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끝없이 펼친 듯이 넓거든 기노라. 넓고도 길고 그 정자가 물이 넓고도 길고 푸르거든 희디 말거나 푸르고도 희고 이 희다는 말은 물보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앞에 있는 물이 넓고도 길고 푸르고도 희고. 자, 빨간색으로 볼펜 쌍용 동그라미 밑에다 씁니다. 쌍용은 엄청 두 마리의 용이 다투는 거니까 쌍용은 바로 동그라미 치고 이건 역동적. 역동적이 뭐지 얘들아? 역동적이 아니 활동적. 동적은 움직이는 거지. 역동적의 역은 뭐니? 힘있게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 동적 복개회 얘들아. 동적 조지훈의 승부라는 시에 보면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죠. 다시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죠. 이건 동적이죠. 그럼 역동적은 마치 하늘로 솟구치듯 펄떡 뛰었다가 땅으로 푹 꺼졌다가 드높게 이를 악물고 휙 돌렸다가 이런 게 뭐니? 이게 역동적이죠. 맞니? 나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이건 뭐니? 동적이죠. 역동적은 나는 그녀의 얼굴이 360도 돌아가고 이가 다 나가도록 쳐버렸다. 이런 뭐니? 역동적이죠. understand? 구속이죠. 그래서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다투는 듯.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다투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했어? 쌍용이 다투는 듯. 그래서 쌍용은 동그라미 역동적. 깁 동그라미. 깁은요 순 우리말이고요. 바로 뭘 얘기하냐면 비단을 얘기합니다. 아까 여기 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깁. 비단은 아름답죠. 그래서 무슨 적? 신미적. 역동적이면서 신미적인 물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신미라는 말은 뭐니? 미적인 감각이 아주 크다 이런 얘기죠. 신미적인 감각, 미적 감각이 아주 크다는 걸 신미적 또는 탐미적이라고 합니다. Understand? 자, 지금까지 보면은 제월봉 현관편으로 밑줄되어 있죠. 정자 현관편으로 밑줄되어 있죠. 다 원관념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마지막 물 원관념 보조관념 딱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눈에 쏙쏙 들어와야 이 지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다음 거까지가 긴 비단을 펼친 듯 채 폈는 듯 어디를 가노라 무슨 일이 배 아파 바빠서 어디를 가노라 무슨 일이 바빠서 듣는 듯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거까지 잘라. 무엇의 모습? 무엇의 모습? 물, 시냇물의 모습. 정자 앞에 있는 물, 시냇물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죠. 시냇물의 모습. 다음 무조친, 물을 쫓아 있는 형광펜으로 밑줄. 물 옆에 있는 사정, 사자 무슨 사자야? 이거 모래 사자입니다. 모래톱, 모래밭. 그러니까 강 주변에 이렇게 모래 이렇게 쌓아진 데 있죠. 그걸 모래밭 또는 모래톱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정이라고 해요. 사정은 형광펜 형태 있죠. 사정에. 그 다음에 빨간색 볼펜으로 눈 동그라미. 하얀색의 눈같이 펼쳐졌거든. 물을 쫓아 있는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이 둘이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다 사랑한다죠. 사랑하다. 막 쫓아다니는 거 사랑하는 걸 어른다라고 합니다.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사랑하노라. 무엇을 어르느라 사랑하느라. 앉으락 앉았다가 나르락 내렸다가. 그러니까 같이 앉았다가 땅에 내렸다가 모드락은 둘이 서로 모드락 모아졌다가 모았다가 모였다가 그죠? 그 다음에 흐트락은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앉았다가 이 두 마리가 서로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여있다가 흩어졌다가 한가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연의 풍경이죠. 흐트락. 노화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를 한자어로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를 즉 갈대를 사이에 두고 울어곰. 우리 정음살 때 있죠. 곰은 강세형 점유사입니다. 울며 울어곰 울며 쫓니느냐 쫓아다니느냐. 갈대를 사이에 두고 울며 쫓아다니냐. 거기까지 잘라. 무엇의 모습? 바로 시냇물 주변의 모래밭의 모습이죠. 봐봐. 왜 선생님이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이랬니? 제월봉, 매랑정, 시냇물, 모래밭 쭉쭉 다 떨어지잖아요. 언더스탠드? 다음! 거기까지 플러스 모래밭의 모습이면서 이 전체가 뭐니? 제월봉, 매랑정, 시냇물, 모래밭, 제월봉, 정자, 시냇물, 모래밭. 이것은 정자 앞에서 바라본 뭐니? 긍정의 모습입니다.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노화를 사이에 두고 우르금 쫓는 여기까지가 뭐니? 근경이죠.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Understand? 요까지가 정자 가까운 주변이니까 근경. 가까울 근자. 그 다음에 산은 어디서? 저 멀리 있잖아. 저 멀리 있으니까 뭐니? 원경이 됩니다. 옛날 선생님이 가르치던 애 중에 쌍둥이 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근경이 하나는 원경이야. 이근경 이원경이야. 너무 고마웠어 걔들. 왜? 근경이 내 옆에 앉히고 바로 앞에, 원경이 저 멀리 앉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야 근경이 뭐야? 가까운 거예요. 원경이 뭐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가까운 거고 원경이는 저 뒤에 구석에 있으니까 원경이죠. 근데 원경이가 눈이 나빴어요. 그리고 저 멀리 근경이가 언니고 걔들은 1분 차인가 2분 차인가 그렇다며. 쌍둥이들은 그 몇 분 차이로 언니 동생이 가려진다대. 그래서 원경이를 이 앞에 두려고 하니까 헷갈리잖아 애들이. 그래서 원경이 안 보이더라도 거기 있어. 그러면서 거기 있으라고 했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빠 자고. 자 이제 산 들어갑니다. 산하고 5분 쉴게요. 걱정하지 마. 죽으려 그래요 다들. 거기서는 애들이 우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딱 6명이니까 잠도 못 자겠죠. 눈치 보이고 표시 다 나죠. 그렇잖아. 여기서 절대 못 자요. 눈 다 보이잖아 이렇게. 하품하게 봐봐. 미치잖아요. 다음 넓은 길은 밖이요. 넓은 길은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았죠. 구름 속에 마치 산을 꽂아놓은 것처럼.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매 현관편으로 밑줄이죠. 현관편으로. 왜? 원관념이니까 매산. 매산자 산. 매인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병풍. 인가 동그라미 그림. 병풍 동그라미 그림 동그라미. 매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동그라미 칠 때 한자어 빼고 그냥 한 그림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높으면서도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다양한 산의 모습이죠. 높은 듯, 낮은 듯. 마치 산이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구름 속에 숨건이 숨었다가, 백원이 보였다가, 흘러가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머무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양한 산의 모습이죠.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양하여 하늘도 젖티 밑줄. 젖다라는 말은 순우리 말인데요. 두려워하답니다. 젖티. 여기 젖티. 젖티는 젖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젖티 아니하단 말은 뭐니?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까? 그 다음에 하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읽어? 그 밑에 우뚝이죠. 우뚝이 우뚝. 우뚝이 우뚝 섰는 것이. 하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우뚝 섰는 것이. 추월산을 필두로 하여 머리 짚고 추월산을 중심으로 해서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선산 다 허공에 벌려져 있거늘 원 멀고 근 가까운 창에 저 하늘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거기까지가 무엇의 모습? 산의 모습이죠. 산의 아주 다양한 모습이죠. 산의 다양한 모습이죠. 플러스 그리고 그까지가 무슨 경? 원경이죠. 플러스
그까지가 몇 부 끝? 1부 끝이죠. 어떤 애들은 아주 또라이 같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참고서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얘들아 자습서 참고서는요 지그들이 만든 거고요. 1부, 2부는 누가 나눈 거니? 내가 나눈 거야. 내가 하다 보니까 주제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나누면 너무 쉬운 거야. 상충고도 그때 그림 7개를 나눴죠. 그치? 그 누가 나누냐고? 내가. 그렇게 나누니까 좀 쉬웠잖아. 안 쉬웠니? 이것도 이렇게 내가 나눈 거야. 동강에 가서 진심을 담은 소정의 선물을 영석이한테 포상으로 줬더니 경석이가 삐져 서양 갔죠. 처음 듣니? 했죠. 다 까먹었니?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왜? 그냥 집에 가서 나는 할 일 없어. 그런 거 만드는 게 제일 좋아. 난 애기가 없잖아. 딴 애들은 집에 가 뭐 애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애가 커서 뭐 중학교 애가 뭐 중2병에 걸려서 아빠를 패고 막 이래야지. 내가 무슨 막 정신없고 이런데 집에 딱 가면 아내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잖아. 맞아. 그지? 그러니까 할 게 그런 거야.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담배 필 때는 담배 한 갑 반씩 피면서 이런 거 막 만들었어요. 그럼 집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굴이다 굴. 야 굴이야 굴. 막 너구리 잡냐고 막 담배 막 이렇게 피니까 그 수없이 많은 담배 연기와 내 폐하고 바꾼 게 이런 거야. 알겠는데 내 폐와 내 건강과 내 모든 미래하고 바꾼 게 이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의 원경 1부 끝. understand? 2부는 언제 하냐고? 쉬었다가. 자, 두 번째. 자, 2부 들어갑니다. 2부. 빨간색 볼펜, 형광펜, 샤프는 필요 없어요. 자, 2부 들어갑니다. 쉬는 시간 끝났어요. 2부. 2부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산람, 황해, 금수, 빙설,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연관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봄입니다. 흰 구름, 부흰, 뿌연, 흰 구름, 뿌연, 연하. 연하는 바로 노을과 안개를 연하러 갑니다. 흰 구름, 뿌연, 연하. 흰 구름, 뿌연, 연기와 노을. 푸른 것은 동그라미, 산남. 산남이 뭐랬지? 산아지랑이, 산아지랑이. 흰 구름, 뿌연, 노을과 안개, 푸른 것은 산아지랑이라. 천암, 천개의 바위, 만학, 만개의 계곡. 뭔 뜻이야? 천암만학.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천개의 바위, 만개의 계곡. 자연을 자기 집으로 삼아놓고 뭐가? 산남이, 산아지랑이가 온 자연을 자기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이리도 구는 치고 이렇게 막 교태를 부리는 거죠. 이 산남이 하늘로 오르거니 다시 땅으로 내리거니 창공, 저 하늘로 장공으로 떠나가니 하늘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저 하늘로 떠나가니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 불그락 괄호 열고 산남이 산아지랑이가 푸르렀다가 붉었다가 할 리가 없죠. 즉 푸른 구름이 됐다가 붉은 구름이 됐다가 즉 산남이 뭐가 되는 과정? 바로 구름이 되는 과정입니다. 푸르니 산남이 푸르렀다가 붉어졌다가 산남이 구름이 되죠. 산아지랑이가 증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된 거예요. 구름이 되었다가 옅어졌다가 짙어졌다가 푸렀다가 붉었다가 옅어졌다가 뒤틀락 짙어졌다가 사양 석양과 섞어지어 밑줄 새우. 그러면 다시 뭐니? 산남이 구름이 되어서 새우래. 새우가 뭐니? 비죠. 그러면 뭐니? 새우가 됐다는 구름에서 다시 뭐로 된 거야? 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산남이 됐다가 옅어졌다가 짙어지는 구름이 됐다가 다시 새우 가랑비가 되어 떨어지죠. 산남이 구름이 됐다가 봄비가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 거기까지 자르면 무엇의 아름다운 모습? 봄. 시간입니다. 봄의 모습이 되죠. 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가죠. 산남이 구름 됐다가 다시 봄비가 되어 내리는 과정. 새우조차 뿌린 거나 봄이죠. 자, 이제 뭐 나오겠는데? 여름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구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황행이 주요 소재인 걸 알 수 있고요. 남녀를 배아타고. 남녀 뭘까요? 밑줄. 남녀, 남자와 여자. 함으로 보니까 그건 아니죠. 남녀가 뭘까? 가마입니다.
누가 타는 가마? 양반이 타는 가마. 희진이 이게 가마인 거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 배웠어? 찾아보다가 그랬구나. 잘했네. 양반이 타는 가마입니다. 뚜껑이 없어요. 우리 왜 사극 보면 양반이 이렇게 있고 네 명이서 이렇게 가마를 끌죠. 내가 양반이었으면 가마꾼들 미치죠. 뭐야 이 돼지 새끼는. 이렇게 되잖아. 한 6명이 끌어야 되는데 4명이 끌어야 되니까. 근데 양반들은 위에 뚜껑이 없어요. 뚜껑을 가지면 왕한테 이게 보고되잖아. 그러면 그 새끼는 바로 차명을 당해요. 뭐가지 바로 잘라버려요. 왜? 왜? 뚜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니? 하늘을 가렸다는 얘기죠. 하늘을 가렸다는 얘기는 뭐니? 왕이 곧 하늘인데 하늘을 보기 싫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반이 타는 가마는 전부 뚜껑이 없어요. 여자들은 상관이 없죠. 여자들은 왕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치? 근데 벼슬하는 놈이 양반이 뚜껑을 가린 가마를 타고 다니면 왕의 권위를 능멸했다 그래서 완전 죽여 3종을 막 멸하고 이랬었어요. 오직 가마의 뚜껑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왕이죠. 왕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하거든. 왕이 타는 가마에만 뭐를 뚜껑으로 차양으로 뚜껑을 이렇게 덮을 수가 있는 거야. 왕이 하늘을 덮을 수는 있죠. 지가 하늘이니까. understand? 그리고 이렇게 왕의 행차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왕이고 정조가 화성 가는 뭐 행차야. 뭐 문무백관 다 따르고 신녀 따르고 내시 따르고 한 300명, 400명씩 우 가는 거예요. 이 맨 앞에서 쉬! 물러가라! 임금님 행차시다 라고 외치는 이 사람이 직책이 뭔지 아니? 이 사람의 직책이 거들입니다. 이 사람 직책이 거들인데요. 그 포졸 중에서 조금 높은 위치인데 그래도 하국관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들이 직책을 가진 이 사람이 앞에서 쉬! 물러가라! 임금님 행차시다! 임금님가 나오신다! 이렇게 하면 문무백관들이 다 고개 숙이죠. 백성들이 다 고개 숙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니? 우쭐하는 거예요. 우쭐하잖아. 영의정이라도 왕이 행차하는데 고개 숙여야 되잖아. 내 앞에서 임금님 행차시다! 임금님 행차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왕의 얼굴을 요간이라 해서 볼 수 없거든. 다 고개 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온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어떻게 걷니? 이놈! 임금님 행차시라니까 물러가라! 놈! 자식들이 하면서 뭐니?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니? 습관이 되다 보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걷는 거야. 평상시에 너희 주모 그 술 한잔 내주게. 그러면 주모가 보고 아, 저 새끼 거들먹거리고 있군. 그래서 우리말 거들먹거리다는 거들이 뭐가 되니? 어원이 됩니다. 알겠니? 거들들이 뭐 김거들 뭐 이거들 이런 사람들이 걷는 행태 이게 거들먹거리는 거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애들이 나온 의태가 뭐니? 건들이죠. 어이 주모 그 막걸리 한 사발 주게.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는 새끼들을 명사로 건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달의 어원이 바로 어디서 왔어? 거들에서 온 거예요. 몰랐죠? 그치? 그러니까 건달은 정말 안 좋은 말이에요. 왜? 쥐뿔도 없는 것이 거들먹거리다 해서 건들건들거리다서 나왔으니까. understand? 그래서 건들거리면 안 돼. 정현 3일에 다 몇 번이에요? 에? 죽여버립니다. 다음! 아무튼 남녀는 양반이 타는 뚜껑 없는 가마. 남녀를 배야 제촉해서 타고 남녀 뚜껑 없는 가마를 제촉해서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 버들나무입니다. 녹양 버들나무에 오는 동그라미 황행 노란 앵무새 교태교화하는구나. 교태 나무 새에 자자지어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 그늘이 얼린 적에 그늘이 쭉 깔려 있는데 백청난간에 그 가지가 긴죠. 가지가 백청이나 되는 백청난간에 긴 조름을 내어 펴니 조름을 펴니 누가? 그 황행이 한가롭게 긴 조름을 내어 펴니 한가로운 거죠. 긴 조름을 내어 펴니 백청난간에서 그 가지에서 긴 조름을 내어 펴니 수면에 서늘한 바람 양풍이야 그칠 줄을 모르던가. 거기까지 잘라. 무엇의 모습? 여름의 모습이죠. 무엇을 소재로 해서? 황행의 한가로운 물 소재로해서 황행의 한가로운 소재로해서 나오죠. 이제 뭐로 가? 가을로 갑니다. 전설이 된설입니다. 설이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동그라미
금수로구나. 비단이로구나.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구나. 동그라미. 비단금자예요. 전설이 빠진 후에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구나. 황운 밑줄. 이 황운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노란 구름이거든요. 노란 구름. 그런데 노란 구름? 아, 벼가 익으면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되니? 노랗게 익죠. 그래서 곡식이 익은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란 황후는 여기서 곡식입니다. 곡식.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 그래서 황후는 곡식은 또 어찌 온 들판 만경에 펼쳐졌느냐? 풍년 들었다는 얘기죠. 황후는 또 어찌 온 들판에 펼쳐졌냐? 즉 곡식이 또 어찌 만 들판에 펼쳐졌느냐? 풍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적 어부의 필입니다. 어부피리를 어부라고 해요. 어적이라고 해요. 어부피리가 어적이라고 하는데 어적을 언제 부르냐면 무엇일 때? 배가 고기로 가득 찼을 때, 즉 만설일 때 어부가 피리 부려요. 삐리비리비 삐리비리비 행제를 했네 이러면서 막 피리 불어. 그러면 저쪽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배가 만선인가 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배가 만선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어부가 피리를 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니? 풍년이고 만선이고 아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한 거죠. 어부의 피리 소리도 흥에 겨워, 만선이니까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거기까지가 뭐니? 가을의 풍요로운 모습. 즉 거기까지가 자르고 가을의 모습이 되죠. 가을의 풍요롭고 한가로운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튼 매랑정 주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가롭고 아주 풍요롭고 좋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은. 다음 겨울 나오죠. 초목 풀과나무 다진 후에 강산이 매몰돼 있어. 흰 눈빛으로 매몰돼 있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동그라미 빙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빙 얼음 빙 눈 설. 얼음과 눈으로 빙서로 아름다운 자연을 꾸며내니 경국여대 밑줄 옥해연산 밑줄 둘 다 눈 쌓인 산입니다. 눈 덮인 산, 눈 쌓인 산이 경국여대 옥해연산입니다. 경국요대와 옥해연산이 눈 덮인 산들이 내 눈안자죠. 눈앞에 펼쳐졌구나. 벌려졌구나. 건 밑줄칩니다. 자주 나옵니다. 건 하늘이에요. 하늘. 곤 밑줄칩니다.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뭐라 그래요? 건곤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가업열사 끝이 없어. 하늘과 땅이 끝이 없어. 간데마다 경이롭구나. 눈 덮인 이 산의 설경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거기까지가 잘라. 무엇의 모습? 바로 겨울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죠. Understand? 그리고 그까지가 플러스 바로 사계절 다 얘기한 거죠. 봄부터 사계절까지. 거기까지가 사계절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니?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술, 벗 이런 것들 쭉 나오죠. 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쭉 봅니다. 인간. 얘들아, 자연 친화에서 인간 나오면 동그라미 세모야. 무조건 세모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자연 동그라미 무조건 인간 세모입니다. 이제 다른 데 시에서 인간이 기계 만나면 인간이 동그라미, 기계가 세모듯이. 좋으면 동그라미, 나쁘면 세모. 인간 세모.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바쁘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이하려고 하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12 밑줄. 살인문을 10이라고 합니다. 살인문. 원래 이 12는 쌀이나무로 만들거든요. 쌀이나무로 만든 문을 살인문이라고 해요. 한자어로. 쌀이나무로 만든 문을 살인문이라고 하는데 이 살인문을 한자어로 뭐라고 해? 12라고 합니다. 살인문. 왜 우리 미소촌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담쌓은 데 있죠. 거기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2, 즉 살인문입니다.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진 꽃은 누가 쓸려나? 쓸지 마라. 닫지도 말고 자연 그대로 놔두라. 아침이 나쁜데 나중이라 슬플 소냐.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 여유가 있겠느냐. 이 산에 앉아보고 여유롭게 저 산에 걸어보니 여유롭게 벌로한 마음 버릴 일이 아주 없다. 고민 없다 이 얘기죠.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겠냐. 속세에 내가 이 자연을 보여주는 길을 전하겠느냐. 다만 청려장,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다만 지팡이만 무디어 간다. 그러니까 자연을 구경하다 보니까 자꾸 지팡이만 무디어 간다 이 얘기죠.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자, 이제 술 나옵니다. 술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좋은 거예요. 풍류 술 익었으니 익어가니 벗 동그라미 자연이죠. 자연.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바람이라 그랬죠. 바람. 왜? 자연의 바람 소리가 뒤에 나오는 거죠. 술이 익었으니 벗이 왜 없겠느냐? 있다. 부르면 마치 바람 소리가 뭐처럼 노래를 부르는 소리. 부르며 타며 검은 거 타는 소리.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타며 검은 거를 타며. 혀이면은 켜며라는 얘기입니다. 켜며. 뭐를 켜? 아쟁이나 이런 걸 켜는 거죠. 현악기.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마치 검은 거를 타는 소리 아니면 아쟁 켜는 소리 이하면은 흔들며 온 가지 소리로 취한 흥을 배약하니 재촉하니. 다시 이 벗이 자연의 벗인데 뭐라고? 바람 소리인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검은 거를 타는 것처럼 아쟁을 켜는 것처럼 흔드는 것처럼 온 가지 소리로 취한 흥치를 재촉을 하니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얘들아 바람이 부는데 지금 이 사람이 술 한잔 먹었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술에도 취하고 경치도 취해. 어이 참, 어이 좋다. 어이 무슨 소리야? 하고 무슨 소리 들려? 바람 소리 들리죠. 근데 바람 소리가 어떤 소리야? 시샤즈 데스티니 시샤즈 어머 이 노래 부르는 소리처럼 들리는구나. 뜨동뚱숑 황숑 유용정숑숑 중국말이라 그래. 뚱 하면서 마치 검은 거 타는 소리처럼 아쟁 켜는 소리처럼 야 몰라요 오빠라고 불러다오 이러면서 막 흔드는 거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취했죠.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노래 부르는 소리처럼 흔드는 소리처럼 검은 거 타는 소리처럼 아쟁 켜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이 수업을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지만 옛날에 단과할 때 애들이 한 40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마이크 갖고 왔잖아. 그래서 막 이걸 수업할 때 이랬거든요. 진짜로. 그랬더니 바로 옆반에서 수학 그 휴강돼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여자아이가 울면서 온 거예요 나한테. 선생님 뚝뚝뚝뚝. 왜?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 이상한 소리도 귀신 있나 봐요. 아까 뭐 이런 소리 들려요. 나 수업하는 소리야. 선생님 자주 좀 해주세요. 알았어 미안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했었어요. 좀 귀신 소리 비슷하게 들렸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주눅 들어서 지금 많이 오바 덜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놀랬겠니. 뭔 소리인지 알겠지. 세상에. 그 한 명을 위해서 쌤이 수업을 아주 조용히 했었어요. 온 가지 소리로 이렇게 취한 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겠으며 없다. 시름이야 붙어 있겠느냐? 없다. 술 한잔 했죠? 기분 좋죠? 누웠다가 앉았다가 그 다음에 뭐니? 허리를 굽혔다가 그 다음에 뭘까? 젖혔다가. 그러니까 누웠다가 앉았다가 허리를 굽혔다가 젖혔다가 그 다음에 읊으라 시를 읊었다가 자꾸 중국말이 나오네. 읊었다가 바람아라 바람 휘바람을 불었다가. 그러니까 허리를 누웠다가 앉았다가 허리를 굽혔다가 다시 젖혔다가 시를 읊었다가 휘바람을 불었다가 노래로 놀거니. 미쳤죠? 취한 거예요. 아이 노래로 놀거니 천지도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희황 미축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가 언제냐? 내가 태평성대 희황이 언제인지를 몰랐는데 지금이 그때로구나. 신선이 어떤 몸인지 몰랐는데 내 몸이 신선이구나.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지금이고 신선이 내 몸이로구나. 아주 만족하죠. 강산과 풍어를 거느리고 내가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류에 살던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호탕한 마음이야. 이에서 더할 수냐? 나보다 더 하겠느냐? 즉 내가 이태백보다 더 호탕하고 더 만족스럽다 이 얘기죠.
까지가 잘라. 자연 친화입니다. 고까지가 99.9%. 99.9%.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니? 밑줄. 이 몸이 이런 금도 역구는 이샤타. 뭐니? 임금은혜 감사죠. 임금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 옆에다 쓸까요? 임금은혜 감사니까 그 옆에다가 이 노래는 강호 가도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면 오게티라고 볼 수도 있죠. 왜? 문학적 가치가 뚝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선생님이 시를 썼다고 했잖아. 뭐 아까 뭐지? 뭐 파란 바닷가에 뭐 빨간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서 제 여린 보랏빛 눈물을 삼키는 이게 시 썼잖아. 이런 눈물을 주신 것도 박근혜 대통령님 때문이십니다. 이거죠? 아름다운 시를 쓰고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이런 술집의 규제를 풀어주신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확 떨어지죠? 이 몸이 이런 금도 역군은이셨다. 이 얘기잖아. 맞아. 질이 확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참 잘 썼는데 조선시대 3대 가사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시대 3대 가사가 뭐냐면 뭐 있니? 정철이 쓴 우리가 배웠던 관동별곡, 그리고 오늘 다음에 배우게 되는 사미인곡, 그리고 송미인곡. 요 세 개가 뭐니? 조선시대 3대 가사예요. 그러니까 소녀시대 노래 세 개가 이 시대를 다 평정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만큼 정철이 가사를 잘 썼다라는 거죠. 물론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understand? 자, 여기까지가 매랑제가입니다. 질문 없죠? 빨리빨리 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 사미인곡입니다. 사미인곡이 3대 가사입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관동별곡 써줄까?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요 세 개가 바로 3대 조선시대 3대 가사고요. 다 정철이 썼어요. 사실 고전시가 없애려면 간단합니다. 타임머신 개발되잖아? 그럼 조선시대로 가서 정철부터 죽이세요. 정철. 그리고 시조에서는 누구? 윤손도 죽이세요. 어부 44, 40수입니다. 오후가 5수고요. 윤손도께 제일 시험 잘 나와요. 정철 거라. 그래서 고전시가 없애려면 가서 정철 죽이고 윤손도 죽이세요. 그리고 산문, 즉 고전 산문 없애고 싶잖아? 그러면 빨리 누구야? 김시습 찾으세요. 박지원 찾으세요. 그 둘 찍어버리잖아? 김시습이 금오시라 썼고요. 박지원의 열하일기, 예덕선생자 뭐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한문소설 없어져요. 그리고 빨리 김만중 찾고 허균 찾으세요. 걔들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한문소설의 김시습, 박지원 죽이고 한글소설의 허균과 김만중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정철하고 유선도 6명 죽이면 고전시가가 없어져요. 그리고 한시 없애고 싶으면 중국으로 날아가세요. 가서 두보하고 이태백 죽여버리세요. 총 8명 죽이면 고전시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이 말은 그 8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사미인곡입니다. 이거는 삼위인곡, 삼위인곡.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무슨 사?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누구를? 미인. 아름다운 사람이죠? 아름다운 사람이잖아. 누구를? 아름다운 사람, 즉 임을 그리워하는 노래죠. 어머. 그런데 사미인곡 옆에 딱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 정철 나왔죠. 이 정철은 정철어학원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이 정철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이 임은 딱 나오니 뭐니? 임금이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연군지정이 됩니다. Understand? 자, 이 사미인곡은 송미인곡과 더불어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표. 그 위에다 씁니다. 사미인곡은 얘들아, 사미인곡은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즉 여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3년 동안 버림받아서
머리 헝클어진 지 3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라서 그러면 여인이 남편을 그리워한다 그랬으니까 겉으로 볼 때, 즉 표면적으로 볼 때는, 표면적 의미로 볼 때는 뭐니? 연정가가 되죠. 사랑하는 노래니까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면적, 이게 진짜 주제죠. 이면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주제입니다. 이면적으로 보면 남편이 아니라 누구야? 왕입니다. 여인이 아니라 누구야? 신하입니다. 버린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귀양, 유배된 거죠. 임금에게 버림받아서 유배된 신하의 입장이죠. 그러면 뭐가 되니? 주제가 연정가가 아니라 뭐니? 연군가가 됩니다. 연군지정.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구도는 무엇과 똑같하고? 속미인곡과 동일합니다. 속미인곡은 얘들아 봐봐. 속이 무슨 속자냐면 속미인곡과 동일. 속이 무슨 속자냐면 이을 속자입니다. 속편 알죠? 속편. 트랜스포머 나오니까 속편 나왔죠. 이게 히트치니까 속편으로 속미인곡이 나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는 사미인곡이라고 읽어야 되고 얘는 속미인곡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속미인곡, 사미인곡 이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똑같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이해되니? understand? 그래서 사미인곡 구도하고 속미인곡 구도하고 동일이에요. understand? 그림칸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53쪽 그림판. 아니네. 53 아니네. 3이니까 57쪽. 확실히 칠판이 저쪽보다 작구나. 그지? 자, 여기는 왕이 이렇게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남편이라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 뭐니? 왕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냐면 겉으로 볼 때는 아내라 그랬죠. 아내. 그리고 알고 봤더니 누구? 신하라고 했죠.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임금이 사는 곳입니다. 임금이 사는 곳 천상세계죠. 근데 여기서는 천상세계라고 표현했어요. 이 천상세계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달나라 궁전을 광안전이라고 하거든요. 임이 있는 곳을 광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이 있는 곳을 광안전이라고 해요. 달나라 궁전. 그리고 임금 있는 곳이 옥황상제에 있는 곳이 봉황두각인데 봉황두라고 해요. 그리고 옥황상제가 있는 곳 옥루고처. 즉 광안전이라는 시업, 봉황루라는 시업, 봉황새가 그려진 누가, 옥루고처, 옥황상제가 있는 곳. 이걸 줄여서 뭐니? 옥루라고 합니다.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곳. 이 광안전, 봉황루, 옥루고처는 다 하늘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있는 곳은 무슨 세계? 천상세계로 규정이 돼 있죠. 그럼 내가 있는 곳은 무슨 세계일까? 지상세계겠죠. 지상세계.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계라는 말을 씁니다. 아래 하자 써서 하계, 지상세계. 그런데 이 지상세계는, 이 하계인 지상세계는 알고 보니 아까 이 사람이 유배당했다 그랬죠. 유배당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유배된 곳 바로 전라도 창평이 되죠. 이 사람은 지금 전라도 창평에 유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임을 지상에 있는 내가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내가 임에게 무엇을 쓰냐? 사랑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쏘는데 산과 구름 때문에 임에게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얘들아, 그럼 이 산과 구름은 뭐가 될까? 막았으니까 장애물이죠. 단절 또는 장애물의 의미죠. 동그라미 세모야? 세모죠. 산과 구름은 장애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랬던 내가 누구에게? 임에게 사랑의 선물을 줍니다. 여기까지 그릴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그릴 거야. 사랑의 선물을 줍니다. 임에게 사랑의 선물을, 표상물 주는데 무엇으로 되어 있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어 있어요. 사랑의 선물을 줍니다. 무엇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 흐름은 아까 뭐와 똑같아? 매낭장가하고 똑같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죠? 나는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임에게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죠. 내가 봄에 주려고 하는 건 뭐냐?
나는 임에게 봄에 매화를 꺾어줍니다. 정절의 상징, 지조의 상징인 매화를 임에게 사랑의 표상물, 사랑의 선물로 주고자 합니다. 다음, 나는 여름에 임에게 옷을 지어 보냅니다. 임의 옷. 이 옷은 이불을 다 뜯어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자, 가을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내줍니다. 푸른 달빛, 청광을 보냅니다. 푸른 달빛, 청광을 임에게 보냅니다. 가을에는.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 햇살, 양춘을 보냅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겨울 햇살인 양춘을 보냅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임에게 다 사랑의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거나. 산과 구름 때는 못 보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니? 차라리 이게 뭐니? 도나스, 즉 죽은 거예요. 죽으면 사람이 도나스 이렇게 있잖아. 내가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겠다? 범나비가 되겠다. 호랑나비예요. 범나비가 된다는 얘기는 날개 달린 범나비가 돼서 가겠다. 이건 무슨 의지? 임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차라리 범나비가 되어서 임에게 날아가겠다. 왜? 산과 구름은 높고 멀지만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나비가 돼서 내가 날아가서 임에게 가겠다. 임이야 날인 줄 몰라도 나는 끝끝내 임을 사랑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 그림입니다. Understand? 송미는 이 그림에서 여자가 하나 더 나와요. 제3자. 왜냐면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제3자 가서 이 둘이 대화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3위는 시간으로 돼 있죠. 송미는 공간으로 돼 있어요. 산에 갔다가 물에 갔다가. 그리고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 되겠다. 똑같아요, 구도가. 그랬더니 제3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골은커녕 비나대라 그래요. 비가 더 적극적이니까. 그래서 적극적 의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도는 서로 비슷비슷해. 3위나 송미나. Understand? Understand? 월요일 날 오면 송미 할 건데요. 미리 3위와 관계되는 걸 알아두면 송미가 좀 쉽겠죠. Understand? 자, 3위 갑니다. 54초. 고전은 얘들아 이렇게 한번 배워둘 때 명확하게 배워두면 나중에 학교에서 또 배울 거 아니니? 그러면 훨씬 쉽게 다가와요. 2번, 3번 배우게 되면 아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쭉 잡으면 시적화제 정선한테도 진짜 정서가 뭐니? 그림이잖아. 이런 내용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문제를 변형해서 내도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전체를 알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고전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보면서 시적화제 정서, 태도, 표현상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다는 명확하게 알고 특히 그림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주요 부분을 빼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3위 들어갑니다. 빨간색 볼펜 들고 이 몸 생길 때, 태어날 때 임을 따라 생겼으니,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임을 따라 태어난 거죠. 이 몸 생겨날 때 임을 따라 생겼으니 한생, 한평생의 연분이며 그걸 우리가 천생연분인 것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하늘도 알지 않느냐. 나 하나 젊어 있고 나는 젊었고 임 하나 날 괴다 많이 나오죠. 오빠 괴 나도 괴 사랑하시니 나는 젊어 있고 임은 날 계시니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 이 마음 이 사랑 비교할 때가 노여 전혀 없다. 다시 이 몸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났으니 한평생의 천생연분이며 그걸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는 젊어 있고 임은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라고 임과 함께 지내야 때 얘기하는 거죠. 평생에 원하요되 평생에 원하기를 한데 여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정업사 할 때 했죠. 여다는 뭐 아니면 뭐다고? 가다 즉 고 아니면 살다 라이브. 여다는 문맥에 따라서 가다도 되고 살아가도 됩니다. 한데 여기서는 뭐겠니? 한데 살아가고자 하였더니 평생에 원하기를 한데 여자 하였더니 살고자 했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다거든요. 잘 들어 얘들아. 고전에서 그리다는
그림을 그리다, 즉 드로잉이 아니에요.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드로잉이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거잖아. 드로잉, 완지. 어? 드로잉이야? 서로 모르죠? 드로잉, 그림을 그리다가 아니에요. 고전에서는. 그리다는 뭐가 되니? 미스. 그리워하다. 미스니? 오케이. 그래서 그리다는 그리워하다 이 뜻입니다.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 고 이렇게 되죠. Understand? 엊그제 님을 매셔 밑줄. 광안전 나오죠? 뭐니? 달나라 궁전. 쓰세요. 달나라 궁전. 광안전은 달나라 궁전을 달나라 궁전이라고, 광안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세계? 괄호 열고. 무슨 세계? 천상세계. 달나라 궁전 천상세계입니다. 밑줄. 엊그제 임금님을 임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는데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게 밑줄. 어디니? 창평입니다. 창평. 무슨 세계? 지상세계. 지상세계. 창평. 지상세계. 하계는 지상세계고 창평을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계 창평에 내려오니. 올 적에 빗었던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나 되었구나. 왜? 이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 이미 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 헝클어진 지 3년이나 됐구나. 연지분, 얘들아, 여기가 곤지예요. 여기가 연지예요. 이 연지에 왜 시집가면 곤지 연지 바르잖아. 여자가 왜 발라? 여자가 곤지 연지 바르잖아. 근데 원래 곤지 연지 풍속이 몽고에서 왔대요. 어쨌거나 연지가 여기거든. 그 연지를 바르는 뭐니? 뭐 연지? 뭐라고 나왔어? 연지분 나왔죠. 연지분. 무슨 뭐겠니? 화장품이겠죠. 화장품. 너희들 대답 안 하면 계속 때린다. 일부러 그러니 지금? 일부러? 연지분. 여기 연지분이죠. 연지분 있지만 누굴 위하여 고의할 것, 즉 임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맞아 안 맞아? 너희들 여학생들 남학생 있을 때는 뭐 머리 이렇게 깻잎 머리 하고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여고 다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늘 떡진 머리죠. 늘 떡진 머리, 늘 모자 쓰고 치마에 체육복 입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겨울에 이거 너가 아우 추워. 근데 남녀공학 가면 아우 새벽 5시에 나서 깻잎 떡져놔야 되고 치마 이거 말아야 되고 이 처발라야 되고 비비크림만 발라서 뿌린데 비비 같은 소리가 앉아있어. 눈 막 아이 막 확 그러잖아. 남녀공학 가면. 근데 여고를 갔다. 그러면 뭐 다 빛나시죠? 그러니까 그거죠. 이미 옆에 없으니까 연지분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고의할까? 예쁘게 안 하죠.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서 한숨만 짓죠. 짓느니 한숨이요. 눈물만 떨어지죠. 떨어지느니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 끝이 있는데 시름만 끝이 없구나. 무심 밑줄. 자주 나오는 말이네요. 무심 무슨 뜻일까? 무심 마음이 없다야. 여기서 심은 욕심이에요. 무심은 바로 욕심 없는 세월만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욕심 없는 세월만 물 흐르듯 하는구나. 염 밑줄. 우리 한참 더울 때 뭐라 그래? 폭염이라 그러죠. 더위. 염은 더위입니다. 그러면 양은 뭘까? 반대. 추위.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이 말은 뭘까? 더위와 추위가 자꾸 고쳐서 다시 온대.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임과 헤어진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봄 들어갑니다. 동풍 앞에 요 표시. 거기서부터 봄입니다. 동풍이 봄바람이거든요. 동풍이 잠깐 불어. 봄바람이 잠깐 불어. 쌓인 눈, 적설을 헤쳐내니. 동풍이 잠깐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이 매화는 동그라미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매화예요.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 싸늘한데, 가뜩 싸늘한데 암 그윽한 향기.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암향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싸늘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이든가. 황혼의 달 밑줄. 이 달은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합니다. 왕입니다. 이거는 달은 왕을 상징합니다. 왜? 그 뒤에 나오죠. 황혼의 달이, 달조차 배마티, 베갯머리에, 내가 자고 있는 베갯머리에 비치니, 황혼의 달이 내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느끼다, 흐느끼다. 황혼의 달조차 내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밑줄 님. 아까 봐봐. 달이 비치니 흐느끼는가 반기는가 님이신가 아닌가. 즉 달이 임인가 아닌가 하고 있죠. 이미 달이 돼서 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거의 미쳐가죠. 그만큼 그리워하니까. 황혼의 달조차 내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혹시 님이신가 아닌가. 저 매화. 이 매화가 동그라미입니다. 이 매화가 동그라미입니다. 저 매화 꺾어내 할 때 이 매화 동그라미. 저 매화 꺾어내어 임계시대 보내고자. 그게 뭐니? 보내니까 사랑의 선물이죠. 매화를 꺾어서 임에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 매화 꺾어내어 임에게 보내고 싶구나. 이미 매화인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시고. 똑같이 매화가 두 번 나오죠. 근데 앞에 나오는 매화는 그냥 꽃이 매화고 뒤에 매화는 사랑의 표상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가 매화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이건 뭐니? 얘들아 이건 뭐니? 이건 볼펜이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볼펜이에요. 근데 이 볼펜인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고 그리고 안녕 나 김수현이야. 대전 와서 보니까 대전 참 좋아. 이거 뭐니? 하고 김수현이 이 볼펜을 보고 아름답다 이 볼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네. 정말 이쁘다 볼펜. 왜 진저리 치니? 야! 더럽니? 이 볼펜 좋아. 너 이거 못 쓰게 해줄게. 좋아. 이 볼펜 너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볼펜이야. 뭐 이렇게 해서 김수현에서 갔어. 그리고 이렇게 왜 흠칫 놀라. 이거 볼펜을 딱 줬어. 그러면 이 볼펜은 그냥 볼펜이 아니죠. 김수현 볼펜이 되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전지현이 여기 왔어. 화장실 급한데 어디 화장실 없어요? 여기 여자 화장실요. 하고 여자 화장실 거기 똥 누고 갔잖아. 그럼 거기에 당장 뭐 묻니? 전지현 똥 눈 곳. 지방 명소되죠. 지방 명소되잖아. 전지현 똥 눈 곳. 이렇게 되잖아. 그냥 변기가 아니라 전지현이 똥 눈 변기죠. 그런 거예요. 의미가 딱 달라지죠. understand? 좀 끈적거리지 않니? 자, 그래서 매화를 꺾어서 임에게 보내는 거예요. 봄. understand? 거기까지가 어디겠니? 이미 너를 보고 어떻다 얘기시고 요 표시 하고 뭐니? 봄이 되는 거죠. understand? 괄호 열고 뭐 보내? 매화. 매화. 영어로는 Mayflower. 매화, Mayflower.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 표시. 배고파. 이런 셈이 5끼를 안 먹을 수가 없죠. 솔직히 밥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니? 그럼 5끼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해. 잔잔하게 하면 얘들아 하루 3끼 먹으면 되지. 근데 지금 잔잔하게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잔잔하게 하면 내가 속이 터져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소리가 갑자기 왁 하고 커질 때가 있어. 한 새끼가 조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목이 막 터, 야! 할 때가 있어. 내 새끼가 조는 거야. 그럴 때는 자, 여러분들 합니다. 꽃 튀고 꽃이고 새 잎나니 녹음 그늘이 쭉 깔렸는데 나위 밑줄 적막하고 수막 밑줄 비어있다. 부영 밑줄 걷어놓고 자 얘들아 나위 수막 부용 이건 다 뭐니? 여자 방에 있는 휘장을 얘기합니다. 휘장 뭐니? 커튼 여자 방을 이렇게 들어가면 얘들아 이게 여자 방이잖아요. 여자 방 있고 여기 이게 이불 자리가 이렇게 있고 뭐 경대 뭐 이런 거 있고 여기 뭐 옷장 있고 막 이렇잖아. 있잖아. 근데 여자 방은 가려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저기 막 대비가 막 수렴청장 할 때 발 같은 걸 이렇게 가리죠. 그런 것처럼 여자 방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이렇게 신비스럽지 않고 꾸며있지 않잖아. 그럼 그건 여자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위 휘장이 딱 펼쳐 있는 거야. 그리고 휘장을 딱 펼치고 들어가면 침실 여기 이부자리 펼친데 또 왜 우리 공주 침대처럼 이렇게 막 모기장처럼 되어 있는 게 있잖아.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내가 2007년도 결혼했거든. 결혼할 때 집사람이 그 침대 사달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황당인지 몰라. 내가 마흔이 장가갔으니 아내가 36이에요. 36세 핑크빛으로 된 이렇게 휘장이 된 그거 애들
약 9세에서 12세에서 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그거 사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거 사줬어요. 진짜 그거 사줬어요. 지금은 침대를 바꿨는데 그때 그래서 한번 자라가려면 뭐 막 휘저고 가야 돼요. 아주 그냥 거꾸로 중지하서 모기장 같은 거. 아무튼 거기 이렇게 또 커튼이 또 쳐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리고 창문에는 또 뭐, 창문에 또 누가 이렇게 막 빠끔히 이렇게 애들 막 보잖아, 막 구멍 뚫어서.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그것도 막으려면 또 여기 휘장 치는 거야. 이게 뭐니? 나위고 수막. 왜 수막 우리 쓰잖아. 현수막 이런 말 쓰죠. 이렇게 걸어놓는 이렇게 휘장이야. 그리고 부용, 연꽃무늬 커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방에는 이렇게 휘장들이 이렇게 많아서 신비로워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남자 방은 들어가면 그냥 이불 하나 덜렁이 있죠. 그리고 여자 방에 있는 창도 무슨 창이라 그래? 옥창이라 그래요. 옥으로 만든 창. 여자 방에 있는 창은 옥창, 그리고 사창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여자 작품에 옥창이라는 말, 사창이라는 말 나오면 시적 화자가 누구란 얘기야? 여성이란 얘기야. 그럼 남자 방에 있는 창은요? 뭐 찢어진 창, 더러운 창, 깨진 창 이런 거예요. 그냥 남자 방의 창은 그냥 창이고 여자 방의 창은 옥으로 만든 창, 사자가 실사자거든. 실로 예쁘게 만든 창, 실사 써서 사창, 옥창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 나위 휘장, 수막 휘장, 부용 휘장 다 걷어놓고 공작 이거는 뭐니? 이건 병풍입니다. 공작은 병풍이에요. 부용을 걷어놓고 병풍을 딱 둘러기네. 가뜩이나 씨름이 하다. 뭔타? 하다는 많답니다. 순우리말 하다는 많다의 뜻입니다. 가뜩이나 씨름이 한디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가. 원앙금 밑줄 치고 원앙새가 그려진 이불입니다. 이 원앙새가 얘들아 결혼할 때 선물 많이 받아요. 원앙새. 그래서 왜 기러기도 그렇고 원앙새도 그렇고, 기러기는 요새 참 선물 안 한다더라. 기러기는 원앙새와 똑같이 짝을 맺으면 딱 하나랑 짝을 맺는데요. 다른 새들은 다 일부 다처제인데 여기 보다 사랑해요. 오, 야, 이 사랑. 뭐 이렇게 와, 뭐 잠새, 뭐 뱁새 이런 것들은 다 와, 이렇게 가는데 기러기 한 쌍 이렇게만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주거든요. 원앙새도 그렇고 그게 딱 암수 한 쌍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간대요. 근데 기러기는 요즘은 그렇게 기러기를 선물하면 아빠 기러기 아빠가 되죠. 엄마하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딸은 저 미국 가 있고 돈만 이거 붙여주는 기러기 아빠가 된다 해서 요새 기러기 선물 잘 안 하고 원앙새가 그려진 원앙새로 해준 이걸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원앙새도 바람을 핀단다. 더 나쁜 새끼예요. 모르게 핀대요. 모르게. 암컷 모르게. 수컷은 다른 새들은 그래도 암컷 알게 피니까 뺨이라도 맞죠. 근데 얘는 음흉하게 모르게 핀대요. 모르게. 세상에 제일 나쁜 새끼가 뭐니? 아내 보고 여보 이거 먹어봐. 맛있겠다. 저건 뭐야? 하고 이거 볼 때 오 이렇게 한 새끼 있죠. 재수 없어요. 아무튼 원앙새가 이렇게 서로가 암수가 평생을 맺으면 평생 인연을 맺으면 같이 가는데 원앙새가 그려진 이불이 있어요. 쌤도 결혼할 때 받았거든요. 됐다 무거워요. 앞에 목가슴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에 원앙새 2마리가 이렇게 뭐니 이렇게 뚱뚱해. 이게 술을 놓아진 이불이에요. 요게 원앙금이에요. 금자가 이불 금자거든. 원앙새가 술을 놓는데 아까 쌤 얘기했죠. 이게 무겁다고. 원래 이거 누가 덮고 자야 되니? 아내하고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덮고 자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남편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혼자 덮고 자야 되죠. 압사당하죠. 아 무거워. 더 외롭잖아. 원앙새가 이렇게 그려지면 지 혼자 자빠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니? 가히 가까워서 성질들에 에라이 하고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원앙새 수놓은 금실, 응실, 청홍실 있잖아. 그걸 다 빼는 거야. 그걸 다 빼서 뭐니? 그 실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임에 옷을 만들어서 막 이런 데는 뭐 금박, 막 이런 데는 은박, 막 청홍, 뭐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서 임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원앙금 밑줄, 원앙새가 그려진 이불. 원앙금을 베어놓고 오색선, 여기 수놓아진 오색선을 풀어내요. 금으로 만든 자, 금자 있죠? 30cm. 자, 금자로 잘 겨누어서 가만있어. 임의 치수가 얼마더라? 가만있어. 이상쌤이면 99 사이즈니까 대자네. 그러니까 XX라지니까 잘 뚱땡이. 그래서 금자로 잘 겨누어서 동그라미 임의 옷 보내는 사랑의 선물이죠. 동그라미 임의 옷 지어내니
임의 옷을 지어내. 수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형식도 잘 갖췄구나. 솜씨도 잘 갖추고 형식도 잘 갖췄구나. 산호가 보석이에요. 보석. 바다에서 나는 보석.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머니. 함이죠. 함이 뭐니? 박스. 백옥으로 만든 박스에다가 그 옷을 담아놓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시되 바라보니 지랄하고. 산! 동그라미 세모. 구름! 동그라미 세모. 왜? 막았으니까. 장애물이죠.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시고 천리 만리 길을 누구나서 찾아갈까? 그 먼 길을. 혹시 니거든 이르거든 도착하거든 만약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뭘 열어두고 아까 그 백옥함에 있는 백옥함을 열어놓고 그 옷을 보면서 날인가 반기실까 그것도 우려된다 걱정된다 이 말이죠. 혹시 간다 하더라도 장애물 산 구름 장애물 다 거치고 간다 하더라도 도착하거든 그 백옥함을 열어놓고 옷을 보면서 날인가 여기실까 그것도 걱정이다 이 얘기죠. 거기까지가 뭐니? 여름이죠. 발을 열고 뭘 써야 돼? 옷. 클라우드. 옷. 가을 넘어갑니다. 에이, 불쌍한. 그러게 사랑은 왜 해? 가을 여표시. 하룻밤 서리에 기러기 울고 지나가는데 위루에 누각에 홀로 앉아. 수정염. 관동별 갈 때 했죠? 수정염. 수정으로 만든 머니 발입니다. 수정으로 만든 발. 왜 관동별 갈 때 이거 얘기했죠? 중국집 가면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해서 그 왜 복수할 때 이 새끼들 저샤 뭐 이거 할 때 딱 이렇게 넘기는 게 있죠. 이걸 구슬로 만들면 주렴이고 수정으로 만들면 구슬보다 수정이 훨씬 비싸잖아요. 수정으로 만들면 머니 수정염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주렴이 아니라 수정염일까요? 여자잖아요. 어디 갔어? 여자니까. 여자 건 다 이뻐야 돼요. 쌤도 여자라서 그런 거 보면 이뻐요. 수정염을 거두니 동산에 달 밑줄, 북극의 별 밑줄. 왜 달과 별이 밑줄일까? 그 뒤에 무슨 말 나와? 아까와 똑같죠? 달, 별, 뒤에 뭐 나와? 님이신가 반기니. 그럼 달과 별은 무엇을 상징해? 임금, 님이 되겠죠. 얘들이 아까도 달이 님이라고 했고 지금도 달, 별, 님이신가 반기니. 즉 달과 별을 보고 임인가 하고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나는 거죠. 이해되지?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 동그라미. 무슨 달빛? 푸른 달빛이라 그랬죠. 원래는 푸른 달빛 보낼 수 없는데 임에게 달빛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청광 푸른 달빛을 떼내어서 봉황루 밑줄. 아까 뭐였어? 지웠구나. 봉황루 천상색이죠. 봉황새가 있는 누각입니다. 봉황새가 있는 누각이 봉황루인데요. 천상색을 얘기하죠. 봉황루에 붙이고자 그 봉황루 누각 위에 걸어놓고 팔황 밑줄. 팔황은 온 세상을 파랑이라고 합니다. 팔황 온 세상에 다 비치어 심산궁곡을 깊은 산골까지 점락같이 만들어. 밑줄 심산궁곡 점락같이 만들어서 깊은 산골까지 나처럼 만들어줘서. 이 말은 이미 아까 달이었잖아. 달을 붙여줄 테니까 왕이 뭘 하라고? 선정을 베풀기를 기원하는 거죠. 왕의 선정을 기원하는 부분이 바로 심산궁곡을 점락같이 만드소서. 저 깊은 산골 어두운 산골까지 환하게 나처럼 만들어 주소서. 자, 거기까지가 가을입니다. 거기까지가 요 표시하고 맹구소서까지가 가을. 마지막 거울입니다. 겨울입니다. 왜 거울이야? 마지막 거울. 어디서부터? 건곤까지. 어머. 건곤 아까 했지. 건 하늘, 곤 땅. 우리 태극기 보면 건곤 감리 청홍백 뭐 이렇게 나오죠. 자, 하늘과 땅이 회색 매몰되어서 하얀색 흰색으로 매몰되어 백설이 한빛이 눈으로 다 덮인 거예요. 강원도 생각하면 되죠. 복설로 눈 다 덮인 거. 건곤이 매몰되어 하늘과 땅이 매몰되어 백설이 한빛인데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은커녕 날짐승 날새도 그쳐있다. 소상난반 밑줄. 지상세계를 얘기합니다. 바로 지상세계면 어디라고 했죠? 창평이라 그랬죠. 소상난반 창평. 소상난반도
원래는 소상강 남쪽인데 이 지상세계인 소상남반도 치오미 추위가 일어크는 옥루고쳐 밑줄. 옥루고쳐 말했죠? 옥황상제 사는 곳이라 그랬죠? 옥황상제니까 당연히 뭐니? 천상세계죠. 옥루고쳐. 그러니까 천상세계 세 개야. 광안전, 봉황루, 옥루고쳐. 이거 줄이면 옥루. 그리고 지상세계 두 개야. 아까 하계 그리고 지금의 소상남반. 옥루고쳐야 더욱일러. 그러니까 지상세계도 추위가 이런데 임금 계신 옥루고쳐야 천상세계야 더욱일러 무엇하리? 양춘 동그라미. 양춘. 따뜻한 겨울 햇살. 쓸까요? 밑에다가 따뜻한 겨울 햇살. 양춘은 따뜻한 겨울 햇살입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을 붙여내요. 붙여서 임 계신데 쏘이게 하고 싶구나. 모첨 밑줄. 모첨은 초가집에 처마를 모처라고 합니다. 초가집 처마.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 아까 옥루고쳐 준 말이죠.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홍상 붉은 치마를 님이 차고 입고 취수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일모 석양에 수죽 대나무를 보는데 고민다. 행가림 생각이죠. 고민만 생각만 많기도 많구나. 다른 해 쉽게 지나가 긴 밤을 꼿꼿하게 앉아 푸른 등을 걸어놓은 겉에 전공후 밑줄. 악기 이름입니다. 전공후라는 악기가 있어요. 청등 걸어놓은 겉에 전공후를 놓아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고 꿈에나 임을 보기 위해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있으니 비껴시니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있으니 앙금 아까 원앙금이죠. 원앙금 이불 앙금도 이불도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쓸까? 거기까지 잘라. 바로 겨울이죠. 아까 가을에 청광 쓰고 겨울에 양춘 써야 돼요. 봄 매화, 여름 옷, 가을 청광, 겨울 양춘 써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임에게 사랑의 선물, 사랑의 표상물을 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사입니다. 이 부분 나오겠죠?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하이고 하루도 열도 떼고 한 달도 30달이구나. 적은 것 밑줄. just moment 잠시 잠깐 잠시 동안 적은 것 잠시 동안 생각 마라. 적은 것 생각 마라. 이 시름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 뼈입니다. 뼈속까지 끼쳤으니 즉 뼈속까지 박혀 있으니 이 시름이 뼈속까지 박혀 있으니 편작 밑줄. 편작이 뭐니? 처음 듣죠? 바로 중국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명의죠. 중국의 유명한 의사가 이 편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편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편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명의에 뭐처럼 쓰이냐?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니까 이걸 뭐라 그래? 대유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편작이 사람 이름인데 야, 뭐 하나라의 편작은 누구다. 송나라의 편작은 누구다. 당나라의 편작은 누구다. 이렇게 명의의 대명사로 편작이 쓰이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들아 비슷한 예로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무슨 차 타? 봉고차 타죠. 이렇게 생긴 차는 다 거의 대부분 무슨 차라 그래? 봉고차라 그러죠. 근데 이 봉고는 얘들아 옛날 1980년대 초에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차 브랜드 이름이에요. 차 브랜드 이름이 봉고였어요. 이렇게 생긴 차가 처음 나왔는데 기아차에서 이걸 봉고라고 했어요. 쌤 타고 다니는 차가 소나타거든?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차 이름이 그냥 봉고였어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팔렸어. 워낙 많이 팔리고 통학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긴 것만 나오면 봉고차 그러는 거야. 뭐 현대차에서 뭐 스타렉스 나오고 뭐 대우자동차에서 뭐 다른 거 나와도 다 뭐라고 해. 그냥 봉고차지. 그런 것처럼 그냥 유명한 명의는 다 편작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편작은 명의, 편작이 열이 온다 한들, 10명이 온다 한들, 유명한 명의가 10명이 온다 한들, 이병, 임을 사랑하는 이병을 어찌하리? 어허,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씨어디야, 차라리 죽어서 동그라미 뭐가 돼요? 범납이 되어이라. 동그라미 범납이 무슨 의지? 무슨 의지? 적극적 의지. 차라리 죽어 범납이 될 것이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무리라. 날개 있으니까 산 구름 넘어서 임에게 가는데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무리라. 임이야 날인 줄 몰라도, 그 범나비가 날인 줄 몰라도 끝까지 뭐라고 해? 내님을 쫓으려 하느라. 왜? 그만큼 보고 싶으니까, 그리워하니까. 적극적인 게 나오죠. 내님 쫓으려 하느라 밑줄, 내님을 쫓으려 한다.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죠. 맨 끝에 내님 쫓으려 하느라,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죠. 쉬워졌죠? 자, 3위인곡은 표면적인 것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알고 보면 진짜의 주제는 임금에게 버림받은, 유배받은 신하로서 영군의 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봐봐 얘들아, 지났지만 임금이 신하를 버렸어요. 유배를 했어요. 유배된 신하 입장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임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고 이것이 산과 구름에 막혀 있으니 뭐니? 내가 범나베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임에게 가겠다라는 내용이죠. 이 전체 구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집에서 2번 정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그림을 2번 정도 그리면 안에 문자, 즉 글자로 되어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머릿속에 사미하면 이 그림이 딱 떠오르고, 송미하면 여기에 겹쳐지는 거, 또 공통적인 거, 차이되는 거 딱 겹쳐져야 되고, 오늘 배웠던 매낭정 하면 1부 제월봉에서부터 산까지, 2부 봄, 여름, 가을, 겨울, 술, 벗, 이 몸이 이런 군도 임금은의 감사까지. 이게 2번 정도 그림을 그려서 머릿속에 딱 나오면 앞으로 이게 너희들이 시험 볼 때까지, 수능시험 볼 때까지 최소 5번 이상은 배워요. 근데 볼 때마다 까먹고 배울 때마다 까먹고가 아니라 이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딱 정리하고 가면 배울 때마다 늘 새롭고 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를 아무리 변형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단 하나 주의할 점, 주목. 이걸 잘난 체 한다고 학교에서 3위 배우고 학교에서 매낭정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옆에서 너희들이 막 옆에서 그림 그려놓고 선생님 막 설명하는데 옆에 친구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게 쉬워 라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알겠니? 꼭 굳이 하고 싶으면 제일 친한 친구 새끼 하나, 제일 친한 친구 또는 2번째 친한 친구, 그냥 얼렁뚱랑 아는 새끼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애인데도 내가 막 아는 체 한다고 야 이거 이렇게 그림 그리면 쉽다 라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알겠니? 그거는 우리 정보 누출에 해당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잘 들어야 되더라. 고전은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때 멘토 특강 할 때도 그렇지만 국어 다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애들이 배출이 많이 됐지. 왜 그렇겠니? 이런 쓸데없는 이렇게 그림만 하나 알면 문제 다 풀릴 수가 있는데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고전 시간 문제집 풀고 이거 막 이해와 감상 외우고 주제 특징 외우고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다른데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지.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볼 수 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고전 시간을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리고 동영상을 2번이나 또는 3번 정도 보면서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고전에서는 자신감이 딱 붙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고 수고했어요.